시장 4년 하면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뵀지만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정을 알게 되고 그런 또 뜻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거운동이 끝나고 내일 드디어 본선거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용인 특내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우리 용인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용인이 해오던 많은 중요한 사업들의 운명도 내일 투표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매우 현명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과 시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민선9기 용인 특례시의 시정을 잘 이끌 것인지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또 TV 토론을 통해서 공보문을 통해서 이미 비교하시고 채점도 하시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현근택 후보 문자가 날라왔더군요. 저는 아직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공보문에 있는 두 가지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현수막 사건 제가 지난해 제 입장 다 냈죠. 정치 공세, 정략적인 수사. 지난해 10월 제가 경찰에 가서 수사받을 때 동영상 찍읍시다. 조사의 모든 과정 동영상 찍읍시다. 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서를 4시간 반에 걸쳐서 고쳤습니다. 이거 내가 한 말 왜 안 들어가느냐. 이 질문이 아닌데 미리 써놓은 질문 아니냐. 네, 다 고쳤어요. 그리고 검찰에 갔는데 그 이후에 검찰은 강감무소식이에요. 현근택 후보가 TV 토론에서 선거 전에 나를 부르려고 했는데 내가 선거 후로 제발 좀 수사를 늦춰달라고 했다는 그걸 소문인 것처럼 들었다는데 글쎄 장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이가 참 없더군요. 검찰에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온 적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4명까지 동원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초라함만 돋보이게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TV 토론 이후에 민심은 기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제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시민의 응원 열기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TV 토론 이후에는 더욱더 저에 대한 기대와 응원과 지지 열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민들께서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민선 9기에 처음으로 용인의 첫 재선시장이 탄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이상일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용인의 많은 변화와 성취를 가져왔던 것을 평가해 주시고 그런 이상일에게 다시 한번 민선 9기를 맡겨야 용인에서 해온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 등 그리고 철도 사업 등 많은 일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더 전진하고 완성 단계에 간다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상대 현근택 후보는 저를 깎아내리기 바쁘더군요. 용인에 대한 공부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동의하실 시민이 얼마나 계실까요? 심지어 민주당 현 시의원조차도 시장 일 잘했다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 했다는 이야기들이 제게 수없이 들려왔습니다. 현근택 후보가 우리한테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를 최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도 네거티브로 일관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회견 모두도 네거티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초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페이스북과 현근태 후보 페이스북 며칠 동안의 페이스북 비교하면 다 나옵니다. 정책 제가 얼마나 많이 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네, 언론인 입장에서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공방을 벌어지면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고 반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방은 벌어지는데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렀다. 그런 가운데 시민을 위한 정책, 영인의 미래를 위한 정책, 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좀 더 상세히, 누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내놨는지 제 페이스북만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용인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본인의 집 주소 모르는 거 TV 토론 통해서 드러났고, 아직까지 본인의 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우리 시민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시민의 선택을 받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런 분이 시장이 되면 우리 용인시 행정을 투명하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본인의 집 주소를 밝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본인 집에서 마치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영상을 하나 찍었더군요. 자기가 거기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TV 토론에서 집 주소 이야기 나온 후부터 그런 영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고도 또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영상으로만 보여주시지 말고 자기가 그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월세 보증금 왜 없느냐? 보증금 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집 주소도 밝히지 않는 분이 이상일 재산에 대해서 상세히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거 올리는 건 좋아요. 이상일 건 미주알, 고주알 올리면서 본인의 집 주소, 번지수 안 밝히고 동호수 안 밝히는 후보가 이 어떻게 정정당당한 후보란 말입니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TV토론 기억하실 겁니다. 합의가 있어서 고소가 취하됐다. 그 과정에 금품 전달됐습니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전달된 걸로 이해도 되나요? 공개하면 합의가 깨집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국어 문해력 뛰어난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경기도당에 그래서 제보가 왔답니다. 녹음 파일까지 다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 도당이 어저께도 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읽었습니다. 피해자는 5천만 원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간에 중개했던 사람이 제가 토론회 때 말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그 중개했던 사람과 그 금품 액수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에 있어서 우리 용인시 것 시장 책무에 제4조에 나와 있잖아요. 무관용 원칙이다. 시장이 당연히 예방 노력하고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스스로 관용이고 스스로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는데 돈을 주고 합의 취하면 성희롱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시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가지고 호들갑 떨던데 이번 어젯밤에 허위사실 우리 제 공범을 그 2개보다 훨씬 많은 것 허위사실 어제 고발됐어요.
보도자료가 뭐 나간다고 합니다. TV 토론에서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기흥 역세권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이상일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교육부의 지침도 바꾸고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가닥 잡아서 이미 제가 시장직 대행체제로 가기 전에 보도자료 다 내고 진행되고 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웠는데요. 처음에는 한 호남 향후회장이 자기 선거사무소에 방문해서 지지를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사진은 식당 사진입니다. 음식 다 있어요. 그러다가 지지했다고 그러다가 아마 격려로 바꿨는데 지지선언이라는 해시태그는 그대로 있었는데 며칠 뒤에는 그거 자체를 없앴습니다. 선거사무소 방문 안 했거든요. 그분이. 호남 향후의 한 회장이 방문했기 때문에 호남 표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했던 현근택 후보. 제 공보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근택 후보 공보물도 허위 사실이 있어요. 그 공보물에 그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동백 1동 2동에 동백 IC가 설치된다고 해놨더군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동백 3동하고 구성동 지역인데. 그 다음에 아직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NS에. 어제까지는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정자들이 또 그걸 올렸어요. 제 공보물에 있는 지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네. 이거 우리가 서명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강선 연장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근거,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거, 민자 사업으로 제안해서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잠실에서부터 우리 처인구 남북 관통하고 안성 진천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135km 공항. 이것이 동탄하고 지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화성시장이 작년에 저랑 청주공항 가서 진천, 안성 다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와서 조기착공 결의를 합니다. 사진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지도가 틀렸다고 허위라고 SNS에 계속하고 언론 보도까지 내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주알고잘 시비를 붙길래 그러면 한번 붙자. 당신 허위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렇게 해서 그분이 고발 당했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문 보고 하던데 윤석열 내란 운은 어쩌고. 이상일이가 내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상일이는 윤석열 경선 캠프의 공보실장이에요. 내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 다 압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중부일보에 기사가 나와 있어요. 계엄 해제되고 나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회의를 합니다. 새벽에. 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표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지금 시장 뽑는 건데 타령도 오죽 얼마나 왜소할까요? 스스로. 그 본인이 스스로 왜소해지는 걸 못 느끼는 분이라면 정치적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거의 없어 보이고 정치적 감수성도 매우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경솔하게 행동해서 사고 친 레코드도 많아요. 느닷없이 수지에서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본인이 없애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지지자들한테도 비난받고 다른 시민들도 야, 참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 댓글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
본인이 안 쓰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씁니다. 그걸 댓글도 안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에 지난 4년 동안 이분이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왜 4년만 가지고 따지십니까?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제2부시장을 했는데 어디서 출퇴근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우연히 만났을 때 분당 산다고 하셨던데 분당에서 출퇴근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인에 언제 온 겁니까? 월세 임대보증금이 없다고 왜 없습니까? 했더니 지난해 기준이어서. 그러니까 올해 왔다는 걸로 보여요. 올해 월세를 얻어서 오신 것 같은데 진짜 거주하고 있는 거 맞는 겁니까? 그냥 권력 믿고 당 믿고 용인에 와서 시장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TV토론에서 자료 들추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시장 이상일 자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제 지금 기자회견도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웬만한 거 제 그냥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 공약 YTX 용인 분당 급행철도 정말 졸속이고 졸작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3개 구 철도망 연결 사업을 다 폭파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YTX 노선 한번 보세요. 이동 남사까지 가죠. 서울에서부터 분당 거쳐서 죽전, 청덕, 동백, 용인시청, 명지대 해가지고 이동 남사 갑니다. 그러고는 또 옆에 JTX를 그려놨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요 근처에서 명지대 그 남쪽쯤에서 JTX하고 만나는 노선인데 별도로 그려놨어요. 그림 막 그리면 되는 겁니까? 철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그림만 그려서 펴먹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죠. YTX를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면 JTX는 날아가는 거다. 그러면 포곡 모연의 지하철이 안 생기는 거다. 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JTX 종점이 이동 남사입니다. 국가산단 쪽으로. 이동 남사에 차량기지 두겠다는 건가? 왜 답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 청덕, 동백 이쪽 구간은 동백 신봉선과 엄남 동천선으로 다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JTX를 추진하다 보면 동백 신봉도 흔들리고 엄남 동천 당연히 흔들립니다. 동백 신봉은 작년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집어넣고 그걸 전제로 엄남 동천 하는 겁니다. 제가 유세에서도 방송 토론회에서도 그랬어요. 저보고 뭐 고립된 시정 어쩌고 하던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이다. 바로 현 정부 출범해서도 작년 8월에 구인철 경제부총리한테 이야기해서 국가산단 지역에 보상 이주 원활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용도 변경이 됨에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 용도 변경 전으로 적용해 달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돼야 된다. 된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승인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기껏 해놓고 나니까 국회의원 여기 있는 분들 자기들이 한 것처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서. 시장이 일하면 시장은 지 이름으로 현수막을 못 걸고 국회의원들은 지가 한 것처럼 하고 말이 됩니까? 용인시의 국회의원 4명이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4명이 기부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동백신봉 이상일이 국토교통부 승인 받고 우리 용인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용인선 광교연장하고 둘이 들어간 겁니다.
토론회에서도 제가 동백신봉 이야기했어요. 원남동천 받았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유세 때도 모든 영상 보세요. 제가 머릿속에 다 아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숫자까지 다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시비를 건다. 오죽 할 게 없으면 저에 대해서 아무리 파고 해도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현수막 문제. 그게 마치 중대한 것처럼. 이상식 국회의원 비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위사실로 이상식 국회의원도 고발 당할 겁니다. 그분은 나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줘. 이상일이 이러고 다녀. 옛날에 나한테 형님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당할 때. 그만큼 권력에 늘 눈길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상일이가 현수막 사건으로 기소됐다고 써놨어요. 제가 기소됐습니까? 써놓고 나서 얼마 후에 얼마인지 내가 시점을 따져보겠지만 바꿨지만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합니까? 그 현수막 사건 여러분 아시죠? 기획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민주당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본청의 주무관 팀장도 몰랐던 일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나는 한참 뒤에 알았지만 내가 경찰서 조사받기 직전에 알았지만 그것도 우리 간부가 보고해서 알았지만 백군기 전 시장 때 지침이 만들어졌더군요. 예. 백 시장님 조사해야지. 그거를 이제 와서 무슨 대단하냐. 오늘은 공보물에 있는 그거에 이거 하니까 뭐 심각한 것처럼. 예. 얼마나 급했으면. 네. 우리 시민들은요. 마음속에 다 정했다고 봐요. 누가 용인시를 110만 이 큰 도시를 이끌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인물 비교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여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네거티브에 집중하라 이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네거티브 하는데 제가 유세를 하면서 저기 뭐 권력 가시하느라고 뭐 이런저런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시민하고만 하겠습니다. 나 중앙에서 전화해서 와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캠프의 모든 분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이지만 한번 돌파를 해 나가서 적어도 용인 시민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걸 보여드리자. 이런 각오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자정 넘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인천일보가 보도를 했더군요. 기사는 지금 없습니다. 캡처 떠놓은 게 있어요. 6월 4일 모레죠. 선거 끝난 다음 날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 시행령을. 시행령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망국적인 시행령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 배제 조항이 들어가서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받을 생각 하지 마라. 수도권.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정말 심각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그 시행령을 이 정부는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대통령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짐작입니다. 대통령이 작년 12월 10일 남쪽으로 눈을 돌려달라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이야기를 하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죠. 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용인에 온삼에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다. 유치하는데 내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왜 그랬는지 싶다. 후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당시에는 매우 생소했던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하도록 해달라. 지산지소란 말 그전에 별로
반도체 분야에서 쓰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지산지소 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SK팩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있는 세워질 삼성전자 팹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얼마 전에 신속 지원하겠다. 삼성 국가산단에 대해서. 이 한마디를 페이스북에 썼죠. 그거 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과 현근택 후보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도 써놉니다. 제가 산자부 장관 잘 아는 후배지만 산자부 장관은 국가산단 조성의 주무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전력용수는 과거에 전정국 때까지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죠. 거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환 현 장관, 삼성전자 국가산단에 공급될 2단계 전력 공급의 계획에 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산자부 장관 한마디로 이제 정상 추진된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심지어 추미애 후보는 코미디까지 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국가산단 공정률이 40%고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제1공장이 가동된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국가산단 지금 부지 조성을 위한 입찰 공고도 안 나오고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됐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한 분이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 이 경기도에서 지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랑 토론하자고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삼성 국가산단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올해 빠르면 6월께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언론 보도들 보세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초 이르면 1월께 109, 209 입찰 공고 낸다. 입찰 공고 내서 사업자 선정하고 준비해서 올해 6월께 이르면 부지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 공고 아직도 안 나갔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LH한테 물어보죠. 왜 이러냐? 정부 사인이 없다. 사장도 아직 임명 안 했다. 이게 지금 우리 용인의 현실입니다. 반도체는 한시라도 멈추면 안 되는데 한참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잘 진행된다? 이거 우리 시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3기, 4기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미 지난 정부 작년 5월 말입니다. 전력 공급 계획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거 다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1기, 2기는 2023년 3월 15일 국가산단 발표 이후에 2024년 12월 31일 산단 계획 승인을 현 정부 출범 전에 받게 되죠. 보상 준비해 왔죠. 보상 들어갔죠. 그러니까 1기, 2기는 쉽게 건드리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LNG 발전과 용수가 팔당에서 내려오는 준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3기, 4기부터는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5, 6기도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지방으로 분산해라.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반도체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는 용인의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갈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를 잘 지키고 키울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의 재정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명백하다. 그러면 용인 반도체와 상관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후보 중에. 용인은 지금 올해 초에 월세 얻었다는 분이 용인 지난 4년 동안 용인에서 활동한 거 있어요? 본인이 내세우는 거 경전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옛날 이야기. 경전철에 할 게 없으니까 경전철만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용인을 지금 이끕니까? TV 토론에서도 용인 모르는 게 다 티가 나는데.
삼성 국가산단은 게다가 현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애정도 없어 보여요. 자꾸 늦추는 거 보면 현 정부하고 상관없다 손 치더라도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시작은 저하고 상관없어요. 2019년이니까. 그런데 122조 투자가 600조로 늘어나는 거 이상일과 민선 8기 용인시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2023년 7월 20일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리 용인의 세 곳 SK 하이닉스 온산, 삼성 이동남사, 삼성 기흥 캠퍼스 특화단지 지정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 언론 보세요. 경기도 내 8개 도시가 도전해서 경쟁이 치열했고 특화단지 된 곳은 우리 용인 세 곳과 평택, 삼성 고덕산나 딱 두 군데입니다. 특화단지 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350에서 490으로 올라가니까 SK가 2복층을 계획했다가 3복층을 지는 계획으로 바꾸고 투자 규모를 122조에서 600조로 대거 늘리고 그래서 천조 계획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반도체를 누가 키워왔습니까? 저 혼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의 공직자들, 시민들 힘 모으고 또 관계기관에서 많이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와 현근택 후보가 1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분이 반도체 이야기를 용인 반도체 막 집권 세력이 흔들 때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목소리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저항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선거 앞두고 이제 반도체를 막 이야기해요.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용인에 대해서 연구 안 하고 내놓은 철도 사업이 용인의 모든 철도 연계망 구상을 폭파하는, 파괴하는 사업이고 이동남사에는 차량기지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걱정을 낳게 하는 사업이고 모연 포곡에 지하철 안 생기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업이고 동백은 동백대로, 마북은 마북대로, 죽전은 죽전대로, 상현동, 신봉동, 성북동 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번 YTX가 되면 동백 신봉선도 안 되고 언남 동천선도 안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경기 남부 광역철도도 영향을 미친다. 분당선 연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걱정들이 태산입니다. 보라동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시작돼서 진행되는 사업. 그것도 제가 국토교통부에 현 정부하고는 출범 전이죠. 지하도로 설계 지침 바꿔서 진행되고 있는데 보라동 공약집에 보면 이분 공보물에 보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용인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셨겠지만 정말 TV토론 시간 내셔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께서는 TV토론 영상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누가 용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비전과 구상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제가 지난 4년 동안 잡음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저를 뽑아주신 우리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하는 게 제 책임윤리라고 생각해서 시쳇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걸 보여드렸기에 지금 제가 속한 정당이 부족하지만 이상일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112개 학부모님들, 112개 학교의 학부모님 1054명이 실명과 생년월일을 써서 저를 지지선언했습니다. 제가 기자생활 오래 했지만 154명 지지받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랬겠습니까? 이상일이 교육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민주당 국회의원 넷이 장애인을 위해서 뭘 했느냐 제가 물었죠. 저 장애인, 비장애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 머릿속에 열거하자면 쫙 열거가 됩니다. 입으로 정치하는 사람 저 혐오합니다. 입으로 일한다는 사람 혐오합니다. 이상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TV토론 영상 봐주시고 공범을 나란히 펼쳐서
10분만 비교해 주십시오. 민주당 전직 한 시의원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30년 민주당 당원인데 공범을 딱 보고 펼쳐놨더니 역시 이상일이다. 나 그분하고 연락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전화번호 입력도 안 돼 있는데 문자가 왔길래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만 믿고 당을 팔면서 누구 대변인하고 힘있는 여당시장 현수막 걸어놨다가 지적받았죠. 이상일이 현수막 78개 다 공약사업 들어있는데 힘있는 여당시장 78개 똑같이 했다가 비판받으니까 이제 사전투표 앞두고 다시 걸었습니다. 돈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뭐 공부를 하신다면 뭐 아무랄 건 없지만 일단 용인시장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은 이상일 재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뭐 이미 다 까놨으니까 뭐 저는 좋아요. 그 본인 집 주소부터 시민들께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갔을 걸로 다들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본인 답에서 열쇠를 다 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용인 시민에겐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냥 눈치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용인 시민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권력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우리 용인 시민 녹록지 않습니다. 용인 시민, 저는 존경하는 우리 용인 시민을 믿습니다. 시민이 권력을 이깁니다. 내일 선거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제가 말씀드려 죄송하고 저처럼 35분을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현근택 후보님. 나중에 토론 한 번 더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